자, 기막공전부터 봅시다. 이거 안 들어가. 잠깐만. 뭐 들어간다고 했지? 운동이랑 된도험이랑 작용이랑 작용이랑 그리고 현대시는 세 개만 들고 나한테 얘기했었어? 네. 아니 얘기 안 했었어? 최근에 들은 거야 그거? 아니 원래부터 그랬어? 아니 범위가 나왔어요. 붙었어요 칠판에. 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 세 개만 들어간대? 이씨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진짜 이씨 밤새도록 씨 찾았는데 그러면 요거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서 언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수요일 날도 나와 있었었어? 나 저번에 수업할 때? 이씨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도깨비 잔치도 안 들어가 그러면? 잠깐만 뭐하냐 하여튼 자 그러면 요거 나눠준 것 중에서 해당하는 것만 푸세요. 해당하는 것만. 학교에서 혹시 풀이도 했어요? 한번 뭐에서 풀이했어? 잠깐만 된동어미 작용 효의 오잡 이거 3개만 들어간다고? 진짜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 없죠? 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맞아? 보내드릴게요. 이거 3개만 한다 치면은 여러분들 뭐 내용 그렇게 와. 더 어렵지 않죠? 쉽잖아. 이거 된동오미 화전가 혹시 하면서 학교에서 이 지금 화자가 청춘 과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이 청춘 과부는 젊은 과부잖아, 맞죠? 이 젊은 과부한테 조언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혹시 이 화자도 과부라는 거 학교에서 얘기했어? 그 윗부분 잘라가지고 밑에 된동이가 말하는 거랑 밑에 이렇게 담고 그 누가 청춘 가부라고 썼어.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 모의고사 본문 보면 중략 기준으로 위에랑 밑에 이렇게 나뉘잖아. 그래서 위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다음 거서 된동이가 말하는 거. 된동어미가 말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된동어미가 말하는 거야. 말은 된동어미가 하고 듣는 사람이 청춘 과부야. 듣는 사람이 청춘 과부인데 혹시 된동어미 본인도 과부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된동어미가 저기 이 청춘 과부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도 과부라서 그래요. 자기도 과부인데 이 봄날에 좋은 날 이제 화전놀이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근심스러운 마음을 계속 안고 있으면 세상의 봄날이나 이런 것들도 보일 것도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수심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이제 마음을 태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고생될 일이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봐봐. 내용부터 다시 보면 자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고 그른 일도 그뿐이다. 자 춘3월 호시절에 화전놀이 왔거들랑. 자 이 화전놀이가 이제 여자들이 1년에 진짜 유일하게 뭔가 놀 수 있는 날인 거야. 이 날은 이제 뭔가 그 걸스나잇 하는 날인 거지. 완전.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다려왔다고. 1년 내내 기다려왔고 봄에 이제 꽃은 막 피고 정치는 너무 좋고 완전 즐겨야 되는 날인 거야. 화전놀이를 왔어. 아주 좋은 시절에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봐봐. 놀 거야. 놀 거면 안 그래도 좋은 꽃빛 볼 때도 좋게 봐야 되고 듣는 새소리도 들리는 새소리도 다 내가 좋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 기분이 좋지. 밝은 달은 여사로 보며 예사로 보며 자 맑은 바람은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보자 라고 하면서 좋은 날 좋은 경치에
자, 그래서 좋은 날 좋은 경치에 좋은 거만 보면서 우리가 놀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고른 꽃도 새겨보면 눈이 깜깜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화자가 말하는 게 뭘 하지 마라 이게 눈을 이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인데 결국 눈을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굉장히 힘들고 뭐 이제 근심스럽고 슬프고 남편이 그립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도 옳게 안 보인다는 거야. 예쁜 거 그냥 예쁘게 보면 되는데 예쁘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이상하면 너무 이제 이 근심이나 이런 수심에 많이 쌓이면 제대로 볼 것도 안 보여. 그래서 예쁜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자세히 보면 예쁜 꽃도 예쁘게 안 보이는 거야. 눈이 이상하면. 자, 다음 두 번째.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귀도 마찬가지야. 귀도 이상하면 새소리 짹짹거리는 거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들려? 구슬프게 들리는 거야. 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남편을 잃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픈 마음이 저절로 막 새소리를 들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소리도 들으면 슬픈 마음이 절로 나고요.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마음 잡아야 돼. 이 슬픈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눈이 이상해져서 예쁜 것도 예쁘게 안 보여. 그 다음에 짹짹거리는 새소리도 슬프게 들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단단하게 잡아야 돼. 그러면 꽃은 저리로 피는 거요. 새는 그냥 예사로 우는 거고 달은 매양 밝은 거고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여기서 여사는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예사죠. 예사. 그게 예산일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마음만 태평하면. 그래서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 듣고 예사하면은 고생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 태평하게 먹어야 돼. 마음을 태평하게 먹으면 힘들 일도 없어. 왜? 내가 힘든 건 세상에 보이는 게 다 구슬프고 슬픈 건 그냥 짹짹거리는 새소리도 구슬프게 들리는 건 전부 뭐 때문이라는 거야? 슬픈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걸 털어버려야 돼. 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덴도모미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청춘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죠. 조언하는 겁니다. 조언. 왜 조언할 수 있냐? 이 사람은 남편을 3명이나 잃었거든. 이제 이 실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중략되어 있는 부분에서 남편은 3명이나 잃었고 늙었거든. 나이를 좀 먹었고 청춘 가부는 지금 젊어서 남편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앉아 울던 청춘 과부가 크게 활짝 깨달아서 덴동엄이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인의 수심 풀어내요. 이리저리 붙여보세요. 수심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쌓여있는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팔 청춘 인의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꽃다운 인의 얼굴 꽃화자로 붙여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봄바람에 붙여두고 자, 이 긴 한숨이 지금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남편을 잃어서 나오는 한숨인 거죠. 그거 어디다가 다 붙여두라고. 봄바람에 다 붙여두라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걱정스러운 마음들 우는 새한테나 다 보내줘버려.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근심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합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추상적 대상을 지금 흐르는 물로 씻는다고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숨도 봄바람에 수심을 새나 가져간다. 이것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얘기하죠. 수심이나 근심은 추상적 대상이야. 근데 가져간다, 물로 씻어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상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천만 첩이나 쌓인 서름 얘도 마찬가지야.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자, 서름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하하호호 화전놀이 하면서 웃으니까 다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굽이굽이 깊은 서러움 그 말 끝에 술술 풀려서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슬슬 녹네. 자네 말은 봄춘자여 내 생각은 꽃 화자라. 봄춘자 만난 꽃 화자여 꽃 화자 만난 봄춘자라. 얼씨구나 졸씨구라고 하면서 지금 마음이 풀리는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있죠. 자, 그 다음 나.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이라고 하면은 거울입니다. 거울. 자, 그래서 명경이면 아주 맑은 거울이죠. 자, 그래서 명경에 때가 껴. 그러면 어떻게? 돈을 주고서라도 닦는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진짜 귀한 물건이었어요. 귀족들, 그러니까 양반들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 근데 그 와중에 깨끗한 거울도 별로 없어. 그나마 얼굴이 보이면 다행이야. 근데 지금 맑은 거울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맑은 거울에 때가 끼잖아? 그러면 돈을 주고서라도 닦을 거란 말이야. 아이얼은 할 것 없이 다 미쳐서 알고만은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야. 맑은 거울에 때가 끼면 돈을 주고서 닦는다는 건 아이얼은 할 것 없이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값 없이 돈 안 들이고 닦을 명덕 맑은 덕이죠. 자, 맑은 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 거야? 그러면 올바른 덕, 행해야 되는 덕, 유교적으로 올바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아니면 맑은 마음. 자, 그래서 돈 없이 닦을, 돈 안 들이고 닦을 맑은 덕을 닦을 줄을 모르는 도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심정 드러나? 안타까움 드러나? 모르는 도다라고 얘기하네. 어떤 표현? 영탄적 표현. 뭐가 안타까운데? 사람들이 깨끗한 거울 닦는 거는 돈 주고서라도 하면서 자기 마음 닦는 거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한다 이거야.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성의관 돌아들어 팔덕문 바라보니. 자, 성의관 팔덕문 얘네는 실제 있는 문은 아니죠. 실제 있는 문은 아니고 유교의 8가지 덕을 문으로 비유한 거죠. 목소리가 나온다. 자, 그래서 관, 문, 둘 다 문입니다. 그래서 관문이잖아, 관문. 자, 그래서 유교의 8가지 덕을요 문으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이 팔덕문을 바라봤더니 크나큰 한 길이, 큰 길이 넓고도 곱게 쫙 있답니다. 자, 그러면 봐봐봐. 길이 하나라는 건 뭐냐면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야. 자,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건 옳은 길이라는 거고, 크나 크다. 그 다음에 넓고도 곧다. 넓다라고 하는 건 뭔데? 저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름을 뜻하죠. 또 마찬가지야. 어찌 종이는 하루 종일 행인이 오도 가도 안 하는 기요라고 해서, 자, 지금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또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가 안타까워? 자, 유교의 8가지 덕을 문으로 비유했을 때 그 문으로 가는 길이 아주 넓고 곧게 있다고. 그럼 뭐해? 누구나 여기 들어오면 돼. 근데 이 길에 아무도 안 들어온다잖아. 그래서
덕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는 덕을 제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다음 요게 좀 중요하죠. 구인산 긴 솔 베어서 제세주를 만들어. 제세주가 뭡니까? 세상을 직역하면 구제할 배입니다. 이거는요 제세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자까지 좀 알아두세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올해 수능 특강이 제세 뭐시기 이런 식으로 나왔어. 제세는 저기 세상을 구제할. 그래서 뭐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거든. 알겠죠? 주자도 진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생긴 주는 전부 배야 배. 알겠죠? 자, 그래서 세상을 구제할 배를 만들어내어서 뭘 하려고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주려 했더니 자, 그럼 여기서 길 잃은 행인은 어떤 사람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 말하는 거야. 제대로 이 덕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 행인인데 안 가고 길 잃은 상태의 행인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길 잃은 행인이 바로 뭐야? 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에게 다 건네주려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뭘 해주고 싶다? 덕을 제대로 깨우치게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서 이 세상을 구제할 배를 이게 실제로 자기가 배를 만든다는 게 아니죠. 이 제세주를 행인들에게 건네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행인들이 덕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니까 덕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게 도와주거나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실제로는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구인산 긴 솔 베어서라고 하면 어떤 구인산이라고 하는 산에 아주 긴 소나무가 있는데 걔를 베어가지고 내가 배를 만들어서 이 행인들을 다 구해주려고 건네주려고 했더니 사공도 못 나서. 이게 중요하죠. 자, 이 사공이 누군데? 화자 본인이죠. 못났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반성. 성찰 반성. 나도 못났어. 그러면 뭘 반성하는데? 화자 본인도 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 사람들 다 얘기해. 이때는 유교 사회니까 덕을 행해야 돼. 덕을 행해야 돼. 덕을 바탕으로 군자가 돼야 돼.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해 주려고 봤더니 나도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로 돌아봤더니. 자, 그래서 나도 똑바로 안 하고 있어서 그 배를 어디에 버렸다고? 저무는 강가에 버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올바른 유교적 도리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현실 참여 의지가 좀 드러납니다. 현실 참여 의지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냥 나만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전부 뭐 하게 하는 거야? 덕을 행하게 하는 거야. 다 도와주려고 해요. 자기가 현실에 이 사회에 직접 뛰어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행하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야? 뜻대로 안 돼. 자, 그래서 자기도 못나서 그거를 다 제대로 이뤄낼 수 없음을 이제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얘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올바른 건 과연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4개로 나뉘는 거야. 옳은 것 2개와 그른 것 2개. 자, 볼게요. 부구공이 말했대요. 그렇소. 내가 지난번에 밖에서 노는 적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부르기에 내 자신을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뱀이 아닌 줄을 알고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고. 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불러서 내가 자기 모습을 돌아봤어. 내가 스스로 뱀이 아닌 줄 알았어. 내가 나를 돌아봤더니. 그래서 걱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근심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부르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불러서 내가 또 돌아봤어. 근데 내가 돌아봤더니 나 스스로 봤더니 내가 용이 아니야.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뱀이 바로 뭔데? 날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용은 뭐야? 날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의 갈래에 대해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근심하겠소? 자, 그러니까 나는 뭘 모른다는 거야? 기뻐하고 근심할 단서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도 근심 가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뭘 근거로 내가 기뻐해? 뭘 근거로 내가 근심해? 그거 근거 자체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지금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해도 군자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 내가 군자라고 별정할 수는 없고. 왜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군자라고 불러도 내가 진짜 군자여야지 군자지. 근데 사람들이 나를 군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진짜 군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결정할 수는 없고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부르면 이 소인은 이제 째째한 놈, 쪼잔한 놈, 안 좋은 놈, 못된 놈,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불러도 내가 소인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거야. 왜? 남들이 날 소인이라고 불러도 내가 진짜 소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걱정할 일도 없는 거야. 내가 소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뭐 안 한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소? 그러면 나는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도 없어. 모르니까. 또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뭐 해서 좋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얘기하는 건 날 좋게 생각하니까 군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날 미워하니까 나를 보고 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이가 군자라고 하는 것을 나를 좋아해서니 그렇다면 내가 군자라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군자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보고 내가 진짜 군자라고 좋아하려면 그 말이 진짜여야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날 좋아해서 군자라고 부르면 내가 진짜 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군자라는 걸 보장할 수 없는데 좋아하면 안 되지. 기뻐하면 안 되지. 다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미워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또 내가 소인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음과 싫음이 있어서 시비는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서로 다투는데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서 근심하거나 기뻐한다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뭐 때문이야? 좋음과 싫음 때문이야. 날 좋아해서 또는 날 싫어해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서로 사람들이 다투는데 내가 거기에 막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기뻐하고 근심한다면 그거는 되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글쓴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의 말에 왜 휘둘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럼 이 글이요 사람들에게 절대 휘둘리면 안 되고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 아니야.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또 밑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이지 근시가 기쁨이 없다는 말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궁이 대답한 거죠. 이제 서문자가 물어본 겁니다. 부구공이 위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선문자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진짜 근시가 기쁨이 없단 말이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구공이 대답하기를 있소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봐봐 나를 보고 군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군자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 기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야. 어떨 때 기뻐한다고? 군자가 나를 보고 군자라고 하면 기뻐한다는 거야. 왜 그런데? 군자는 거짓말 해야 돼. 안 하지. 훌륭한 사람이니까. 군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나한테 군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군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난 기뻐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군자라면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야. 나를 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군자라면. 또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또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런데? 소인은 나쁜 놈이야. 근데 나쁜 놈이 날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해. 그럼 뭐야? 난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거야. 나쁜 놈이 나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내가 기쁜 일이라는 거야. 다음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기에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기쁜 일 두 가지야. 그러면 안 좋은 일 두 가지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나쁜 놈이라면 나쁜 놈이 나를 좋아해. 그럼 나도 나쁜 놈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나를 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소인이라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거는 근심할 만한 일이야.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나를 보고 소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군자라면 군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 훌륭한 군자가 나보고 소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나 진짜 소인인가? 라고 하면서 근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근심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있을 따름이라는 거야. 어째서 그러한가? 군자는 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다고. 판단 아주 공정하게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야. 시비가 분명하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를 줄 안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그가 나를 허여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그가 허여하지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허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여는 이제 칭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봐. 이거는 남의 말에 신경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신경 쓰는 겁니다. 맞죠? 아까 위에서는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문자가 물어봤잖아. 아니 그러면 당신은 기쁜 일이랑 근심되는 일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 있어. 나도 뭐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아. 근데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자 다음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랑 근심할 만한 일은 나한테만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관여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긴 하지만이야. 그렇긴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기뻐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기뻐할 만한 일이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밖에 없어? 밖에서밖에 알 수밖에 없어. 밖이 뭔데? 나의 외부를 말하는 거야. 나의 외부
나의 외부니까 타인이잖아. 결국은 타인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다음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또 뭐야? 반대로 근심할 만한 일이야. 이것도 전부 어디에서 할 수 있어? 밖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외부 타인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자,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 근본 자체, 근거 자체는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있지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실상을 아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남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 해야 되겠소. 자, 그럼 생각해봐봐. 가리는 건 뭘 가려야 되는데? 타인을 가려야 돼. 타인이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가려야 되거든. 그럼 힘쓸 바는 뭔데? 자신 스스로 힘써야 되는 거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타인을 가리면서 동시에 나를 스스로 이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사실은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게 참 쉽지 않죠. 눈 떠. 정신. 자, 그래서 이의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말했대요. 예전에 내가 선생을 만나보지 못했을 적에는 나만한 이가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 말은 뭐야? 선문자가 이제 부구공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 부구공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스승을 얻었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구공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이게 3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적어도 요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는 문제는 좀 안 틀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고 문제는 그렇게 뭐 평소에 어렵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교과서 지문이요. 우리 이제 뒷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에 문제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보다는 교과서나 뭐 자습서 이런 것들 좀 본문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여러분들 학년은 모의고사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자, 10번 문제부터 18번 문제까지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미안한데 10번 풀지 마세요. 10번 풀지 마세요. 11번부터 보세요. 11번부터 18번까지.
자, 거기까지 앞에 보세요. 다 못해도 괜찮아. 자,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A는 뭐냐면요. 저기 뭐냐. 이 된동어미가 저기 청춘 과부에게 이제 조언해주고 있는 거죠. 좀 설득적인 말이죠. 자, 그래서 요 B는요 그것에 대한 청춘 과부의 반응이죠, 반응. 자, 그러면 A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가 현재 상황을 즐겁게 수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청유형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A에 함께 놀아보소. 이게 여기서 청유형 어미입니다. 왜? 우리 함께 놀아보자는 의미인 거야. 우리 함께. 자, 다음 2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면의 근심을 씻어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게 좀 애매해요. 설의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 B에 있는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를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왜냐면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라고 해서 서리법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흐르는 물로 씻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씻어볼까라고 했을 때 설의적 표현이라고 해서 요거는요 좀 고쳐도 돼요. 그냥 설의적 보다는 의문형의 표현, 의문형 문장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의적 표현이라고 하면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내면의 근심을 씻어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자, 다음 3번 A는 자연현상의 불변성을 근거로 삼아서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짐을 역설하고 있다. 자연현상의 불변성 어디 나옵니까? 꽃은 절로 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은 매양 부는 거고. 매양이 뭔데? 그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맨날이 매양이죠. 자, 다음 4번 B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인물이 얻은 깨달음이 내면의 슬픔을 해소하는 과정을 시각화하고 있다.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었어요?
자,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살살 녹네 라고 얘기하면 삼동설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의 아주 추운 겨울을 말하는 거야. 3개월 동안의 아주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3개월 설하는 설은 눈이고 하는 춥다는 거고 동은 겨울이고 자 그래서 쌓인 눈이 봄 되면 당연히 녹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야? 이 쌓인 눈이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저기 청춘 가구의 시름 같은 거야. 그래서 봄춘자 요 이제 화전놀이를 하니까 요 아주 좋은 날씨를 만나서 살살 녹는다라고 하는 건 근심이 다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물이 얻은 깨달음 어떤 깨달음? 마음이 태평하면 다 괜찮다는 거. 마음은 태평해야 돼. 그래서 내면의 슬픔이 해소되는 과정을 시각화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5번 A와 B는 인물 간의 대화가 단절됨에 따라서 각자가 처한 비극적 운명을 수용하는 비극적 운명을 수용하는 거야? 아니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극복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물론 대화가 단절돼도 당연히 아니고요. 대화가 단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극적 운명을 수용이 아니라 극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극적 운명이 바로 뭔데? 남편의 죽음입니다. 알겠죠? 남편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12번 C. 자, C는 지금 내용이 뭐야?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 일이죠. 걱정할 만한 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불선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기뻐할 일이고 그래서 기뻐할 일과 그 다음에 근심할 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C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 맨 마지막 부분. 그럼 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 기쁨과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군. 맞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근본은 누구에게 있대요? 본문에 보면 근본은 나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평가를 무시할 수 있어? 그거는 없어. 맞죠? 자 그래서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가자의 성품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해서 수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번 선한 사람의 미움과 선한 사람의 미움 뭐 해야 돼? 근심해야 돼. 불선한 사람의 호의 어떻게 해야 돼? 근심해야 돼. 동일한 층위의 긍정적 신호 맞아 아니야? 정신 차려! 자 동일한 층위의 긍정적 신호 맞아 아니야? 아니다 그쵸? 근심해야 될 것들이야. 그쵸? 정답 3번. 자 다음 4번 선지 보세요. 외부의 평판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외부의 평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뭐 해야 돼? 스스로 이 기뻐할 만한 또는 이제 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수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요. 자, 다음 설이 뭐라고? 역설은 그 뭐지? 그 역설을 여기서 그냥 설명하고 있대요. 아니에요. 역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설법 맞아. 이게 왜 역설인데? 봐봐. 자기를 수양하는 거, 수양이 무슨 말이야? 나를 닦는다가 수양이야. 수는 나 스스로고 양은 닦는다는 거거든. 거울 닦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양은 원래 나를 닦는 거야. 나를 닦는 건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 남을 통해서 하고 있어. 역설이지. 이 역설적인 식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관여가 개인의 본질적 감정을 결정지을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이것도 아까 쌤이 그 얘기했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이 기쁨과 근심을 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그런데 타인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근심할지 기뻐할지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관여가 결정지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남들이 그래서 선의적 표현은 어디에 있어?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소?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소라고 하는 게 선의적인 표현이죠. 자, 다음 13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억은 무슨 문장이었어? 자,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깜깜 안 보인다는 거.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봐, 안 봐? 안 봐. 영향을 받은 채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대상 자체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 새가 그냥 짹짹거리는 거. 근데 그걸 주관적으로 해석했어. 어떻게 해석했어?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픔에 젖어 있는 마음이죠. 그렇죠? 슬픔에 젖어 있는 마음. 슬픔에 영향받은 마음.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결정하는 걸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서 맞는 말이 되겠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도 슬프게 바라보니까. 자, 다음 2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는 근본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쵸? 자, 마음이 태평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여사 태평하면 고생될 일이 없다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 디귿.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꾸는 행위와 대비하여 내면의 도덕적 수양을 소홀히 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 디귿도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깨끗하게 만들면서 돈도 안 드는 자기 수양을, 이게 사실 맑은 덕, 명덕이라고 하는 게 자기 수양을 말하잖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닦는 거. 근데 그거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물을 가꾸는 행위와 대비해서 내면의 도덕적 수양을 소홀히 하는 세태 비판. 맞죠? 자, 다음 4번. 리을. 타인의 주관적 평가가 지닌 가변성을 강조한답니다. 봐봐봐. 가변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변하는 성질인 거야. 변하는 성질. 그렇죠? 자, 그래서 타인의 주관적 평가가 지닌 가변성을 강조하며 미래에 얻게 될 공명과 효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봐. 일단은 글쓴이가 이걸 원했어? 미래의 공명과 효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공명이 뭔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리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정치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공과 명예라는 뜻이거든. 공과 명예. 이 사람이 지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아니잖아. 이 사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남의 평판보다 명예는 평판이야. 명예는 내가 만드는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명예롭게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수양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미래역에 대해 공명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주관적 평가가 지닌 가변성을 강조했다고 됐는데 이것도 맞아? 이게 무슨 말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타인의 주관적 평가는 뭐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남이 나를 군자라고 부르거나 남이 나를 소인이라고 부르거나. 가변성은 뭐야? 변하는 성질인데 남이 나를 어느 날은 군자라고 불렀다가 어느 날은 소인이라고 불러. 그건 아니지. 소인이 나를 소인으로 부르거나 군자가 나를 군자라고 부르거나 이런 것들인 거야. 맞죠? 그래서 가변성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불변성이면 맞아요? 불변성도 강조는 아니죠. 왜냐면 불변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게 글의 주제라면 불변성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글의 주제는 사실은 가변성, 불변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상관없는 이야기야. 자, 다음 5번. 평가자의 도덕적 엄밀성에 따라서 그 평가를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평가자의 도덕적 엄밀성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평가자가 뭐다? 소인이거나 또는 군자이거나 이걸 말하는 거죠. 군자는 도덕적으로 엄밀할 거고요. 소인은 도덕적으로 엄밀하지 못하겠지. 자, 그래서 그 평가를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 소인이 하는 말은 어떻게 들어야 돼? 반대로 들어야 돼. 소인이 나를 군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좋은 거니까 걸러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함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음은 4번.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좀 보고요. 일단은 나중에 시간 좀 되면 일단은 좀 보고 마무리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